네, 혁신경영팀장 윤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송사 2022년도 상반기 언론인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동일하게 금일 순서는 개혁 추진 사업과 사업별 추진 실정 및 계획에 대해서 정상원 전략사업실장이 보고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상원 실장님의 전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정성원입니다.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오늘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됐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추우신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설명을 시작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사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사업별 세부 설명 이후 그 다음에 질의를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응답 시간에 본인 좀 질의를 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가 질의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나열하듯이 설명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중간에 순간 그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간단히 좀 간단 명료하게 핵심 사항을 좀 질문을 한 가지씩 차례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질문 주시면 답변하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하는데도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3개 실 8개 팀으로 7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추가로 신설된 분양 TF팀이 신설되었고 현재 추진하는 분양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개 팀을 신설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시니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작년 7월달에 저희가 언론인 간담회를 한 이후 약 한 7개월간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언론인 간담회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내폴리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12월 달에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에 국도 이해지죠. 국도 이해지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자금 조달의 실패로 저희가 사업 협약 해지를 하고 2019년 4월 달에 현 사업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그 이후 12월에 사업자 변경을 하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달, 2024년 4월 달 1차, 2차에 걸쳐서 상업시설 용지, 그 다음에 복합시설 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였고 그 결과 좀 상당히 좀 저조한 분양 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6월이죠.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사업지 내 공동주택 유치가 있는데 KCC 스위치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분양을 하였고 분양 사항은 거의 완판이 되는 사항으로 현재 원활히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관련해서 경기도로 지금 현재 승인 신청을 했는 상태고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을 예정으로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주상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당초 계획되어 있는 주상복합
용지에 대해서 이 또한 올해 상반기에 주상복합에 대해서 착공과 분양을 할 예정으로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약 67% 정도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토지 이용 계획도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용지가 한 10지씩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작년 6월달에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월달 내년 6월달에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축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동으로 지상 25층으로 총 1029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상복합입니다. 올해 6월달에 분양을 목표로 공동주택 12개 동, 총 2,432세대, 오피스텔 1개 동, 총 250호, 이걸 지상 38층, 지상 27층으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6월달쯤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이 사업은 2016년 5월달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7년 2월달에 시의회 출자 동의를 의결했고요. 그 이후 2019년 10월달에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2월달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고 그다음 보상을 절차를 착수해서 2024년 7월달에 최종적으로 토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했고요. 현재 공사가 활발히 되고 있고 이주도 다 완료를 했고요. 현재 공정률은 2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언론인 좀 이따가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관련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월달까지 작년 3월달에 인하대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그간 한 18차례에 대해서 세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올 1월달에 각 기관장들, 인하대 총장부터 해서 인하대 병원장, 그리고 김포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PFV 대표이사 이렇게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약식 안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협약식 안을 완료를 했는 거 가지고 각 기관들 내부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올 2월 말이나 상반기 초에 3월 초쯤에 협약식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반기에 뒤에서 또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B1 블록, B4 블록 이 부분을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B1 공동주택과 더불어 주상복합용지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2월 달에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말씀드렸다시피 23.5%로서 특별한 사항은 특이 사항은 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일단 공동주택 용지 시행자 현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용지는 총 5개 필지고 주상복합 용지는 1개 필지. 이 사항은 건설사에 모두 매각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략 출자자들이 일부 가져가는 업무시설 용지, 준주거, 상업 용지 이런 부분은 현재 일부는 매각이 됐고
일반 분양하는 거는 현재 분양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필지 그리고 주상복합 1개 필지에 약 한 6,9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요. 학교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유치원 용지 1개소가 신설이 되고 일부 B1, B2의 용지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사후초등학교를 저희가 증설해서 기구 체납을 하게끔 교육청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이고 이 B3, B4, B5 용지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초등학교로 변경할 예정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지금 이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용지 시행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이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총 5개 필지 중에서 B1, B2 용지는 한양에서 매입을 했고요. B3 대우, B4, B5, C5는 호반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 10월달, 11월달에 B2 용지, B3 용지, B5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했고 분양 결과는 언론이 여러분들도 다 들었겠지만 원활하게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올 상반기는 B1 용지에 대해서 그리고 C5 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호반에서 B4 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풍무역세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감정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8월 달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전 마지막에 2022년 6월 달에 저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달에 법적 지위인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 작년 10월 달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서 앞서 풍무역세권도 그렇지만 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뒤에서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간단하게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큰 그림,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이런 계획을 승인받는 거고 실시계획은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 설계, 세부적인 관계기관의 협의를 따라서 도로의 계획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승인을 받는 것을 실시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참고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보상 공고를 하고 여기는 명시 안 돼 있지만 작년 12월 달에 시가 주관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시가 주관한 보상협의회도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들과 지금 활발히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또 부서 김포시에 보완 의견이 있는 것을 또다시 반영을 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보상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작물을 철거할 착공을 할 예정으로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작물 철거된 이후 내년 하반기 그리고 2030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작물 철거나 이런 부분이 빨리 되고 이주가 빨리 진행이 되면 착공은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5월 달에 미래에셋 컨소시엄에서 특수목적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 또한 감정사하고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마지막 2022년 6월 달에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달에 법적지위 사업 시행자 지정을 김포시로부터 받았고요. 그 다음 24년 12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또 개발 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변경 2차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6년 1월 달에 실시계획 변경 1차를 현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계획 변경 1차 인가 고시가 완료가 되고요. 하반기는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설계나 이런 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 승인 확정이 되면 저희가 PF를 통해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9년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요상 대체 출자자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지려시 하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포천지구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도 작년 7월 달 이후로 간단히 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지비해제 총량 지원을 도로부터 받았고요. 4월 달에서야 이제 PFV에서 경기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6월 25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이 반려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 10월 달에 PFV 해산 절차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사업 협약 해지 이 절차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PFV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포 전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저희가 핵심 사항은 지비해제 총량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고 도에서 받았고 추가 배정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2023년 7월 달에 PFV에서 도로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했는데 그해 11월 달에 도로부터 불수용을 받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FV는 도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불수용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게 기각되었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신청을 했는데 그 또한 2024년 4월 달에 좀 기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 또한 올해 1월 달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행정소송 판결문 그 기각된 사유를 바탕으로 민간 사업자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 후에 후속 업무를 추진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면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군사시설 기부대 양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도시 미관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적으로 김포시에서 필요한 지역의 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기존의 군사시설을 개발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을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항은 사업 시행자는 김포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그 기부대 양여 사업의 업무 대행을 맡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군 시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감정동에 있는 사업 대충 예상은 하실 겁니다. 감정동 사업과
양촌읍 일원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을 현재 기부대 양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추진 실적은 저희 김포시에서 국방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시 미관 또는 어떤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쪽은 어떤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이 두 가지를 선정해서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협의를 좀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국방부에 했고요. 국방부가 2024년 7월 달에 좋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도 좋다는 통보를 시에다가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2025년 5월 작년 5월 달에 합의각서 즉 시설을 어떻게 옮겨주고 감정평가를 해서 예상되는 금액이 이렇고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방시설본부로 합의각서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시설본부는 국방부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 합의각서안이 저희가 검토를 마쳤으니 국방부에 합의각서를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작년 9월 달에 건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일단은 올해 추진 계획은 감정동은 면적이 일부 작기 때문에 국방부 내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합의각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양촌읍에 있는 사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에서 다시 재정경제부로 타당성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고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올해 2월 달에 아마 현장 실사를 나오고 세부적으로 현장을 보고 타당성 심의를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7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질의하실 때 좀 너무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게 많겠지만 너무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다 기억을 못하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신상 순차적으로 한 개씩만 좀 질문을 던져주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이용국입니다. 일단 또 상반기라 보니까 일단 새해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6년 다들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일들 다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일단 저희 김포도시공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번 언론 관련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지적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전략사업실장님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 많이 하셔도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다른 부분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십시오. 중부대리 최국일 기자라고 합니다. 새 김포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길가를 다니다 보니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시내폴리스의 호텔 계획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들 생각하듯이 마을 산업이 중요하고 또 김포에 제대로 된 호텔 이런 시설이 없다. 관광 산업에도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많은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정말 없어진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건지 또는 공사의 입장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에 아마 저희가 지금 여기돼 있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권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는 약 한 토지보상비랑 재사업비 포함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PF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도 하고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산업단지라는 게 이제 분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가 일반 산업단지인 경우에 지금 경기도에도 많은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지금 장기 슬럼화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는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보셨지만 일단 그 공동주택들이 KCC가 지금 이제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8년 정도, 28년 상반기에 아마 입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지만은 아파트 입주 시작되기 전에 산업단지를 완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조성하는 일단 산업단지의 부지들을 정상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그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에는 지금 저희가 아파트를 지었던 아파트 부지도 있고, 그다음 좀 전 5월, 6월에 분양을 할 유상복합 부지도 있고요. 그것이 그냥 단독주택 부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강변 쪽에 숙박시설 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시설 부지들이 있습니다. 지식복합센터가 들어올 만한 어떤 복합시설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오피스 빌드로 업무 상업시설 부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산업단지 주 산업시설 부지들이 들어올 부지들이 한 50%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용도 변경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시설 부지의 50%는 산업시설 부지의 용도 변경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가 처음 가지고 왔던 것의 취지나 목적은 변경사항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분양 토지 매각을 해야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시설 부지는 분명히 변경하지 않는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산업단지 조성의 어떤 목적과 처음에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기서 보시면 일단은 산업 지금 시설 부지들 사실은 시내폴리스가 오랫동안 사업을 끌고 왔던 여러 가지 연례에 있어가지고 그 산업단지 분양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현재 한 평당 한 5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당 550만 원 정도 가격 같으면은 산업단지 산업시설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시설 부분에 일부만 분양이 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복합시설이라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복합시설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지식산업센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수년 전까지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 아이템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주저앉아가지고 PF라는 사업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산업시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피스라는 게 사실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산업시설 부지는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복합시설 부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완전히 주저앉았고, 업무산업시설은 저 산업단지에 오피스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숙박용지 말씀 주셨듯이 그 김포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공연장 다중이용시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절감을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포시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어떤 그 설립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박용지에 보게 되면 숙박용지랑 일반 호텔을 보면 저희가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생숙이라고 그래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떤 호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큰 체인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분양하지 그런 체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민간 사업자들이 숙박용지를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금을 조달해서 하다 보니까 분양을 해서 엑시스를 해야 되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대부분 다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생숙 부분도 최근에 제도가 좀 변경이 되면서 PF가 다 바뀌었습니다. 생숙도 다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숙박용 생숙이 아니면 체인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개인분께서 아마 저희도 현수막을 붙인 걸 봤는데 5성급 호텔을 유치하고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5성급 호텔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든다고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여기 5성급 호텔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 한 4, 5개월 동안에 호텔을 대규모 호텔을 했던 개발 사업자들, 그다음에 자산 운용사들, 그다음에 체인의 그 어떤 브랜치들 다 항의했습니다. 했는데 저분이 좀 힘들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수로 가야 되는데 생수로 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도 힘드니까 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내폴리스가 숙박용지나 산업시설 부지, 복합부지, 업무 상업부지가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원칙대로 공동주택을 분양을 했고요. 사업을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시설 부지의 용도는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비산업 부지들을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 산업 복합시설 기구들을 저희가 일단 주거시설 변경을 시키고요. 그다음 그 주거시설 변경에서 늘어났던 어떤 그 매출 이익들을 일단은 그 공공기업 또는 산업시설 부지에도 그 분양가를 낮추는데 좀 더 재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한 550만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분양가가 한 450 그 이하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을 메꿀 거고요. 그다음 업무 산업 복합시설 부분은 제가 주거시설 유상국화 바꾸게 되면은 저희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반용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용도변경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00% 실행이 아니고 저희 이런 내용으로 경기도에 올렸기 때문에 경기도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실행이 되는 내용을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숙박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공원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할 겁니다. 문화공원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부지로 공원을 도시공원을 던져놓는 게 아니라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문화공원에는 뭐 야외 극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숙박용지가 저게 숙박용지에 지금 34,575제곱미터인데 한 10,000평 되고요. 거기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녹지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합치면은 한 17,000평 됩니다. 그래서 한 17,000평 정도의 문화공원 부지를 만들어서 김포시에다 기부 찬을 할 겁니다. 그럼 김포시가 문화공원 부지 기부 찬을 받아서 그 부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중 이용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그 현수막에서 5성급 호텔을 김포의 랜드마크로 만들 기회를 잃었다. 저는 세상에 김포시를 좀 너무 저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호텔 부지 하나 팔아가지고 민간 호텔 하나 지어가지고 김포시의 랜드마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김포시가 저 부지를 문화공원 부지를 받아가지고 저게 진짜 제대로 된 공공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김포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저희 시하고 공사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저 부지를 뭐 랜드마크를 포기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현수막에 있었던 그 랜드마크라는 부분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봐도 김포시나 사업자들이 저기 5성급 호텔을 가지고 있던 공약을 했다는 정책에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하는 표현을 써요. 백지할 게 없어요. 원래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철책선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철책선은 아마 지금 시가 정책적 국방으로 해결다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두 문장이 저는 전부 단어 하나하나 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짚고 질문해서 대답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전체 부지를 그럼 제대로 분양을 해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고민한 끝에 일단 산업시설 부지를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비산업시설 부지들을 분양이 가능한 부지를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들을 전부 다 분양가를 낮춘 데서 산업시설 부지를 팔고 그 다음에 숙박용지 부지는 어떻게 보면 저기는 문화로 특화 문화공원 부지를 조성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원래 취지였던 그 방송 영상 산업단지 취지가 더 맞고요. 아마 시민들한테도 제대로 된 나중에 공공 건축물을 만든다 보면 그것이 아마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용도생을 하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제 일부 언론에 계신 분들이 그럼 용도 변경해주면서 가져가는 이익들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최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고 민간 사업의 특혜분을 막는 겁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원래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업자들이 처음에 국토부랑 협의를 할 때 이 전체 개발 사업의 몇 프로까지만 이익을 가져가겠다. 그 숫자를 밝힌 거죠. 그럼 몇 프로 이상이 되면 다시 재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숫자는 낮췄습니다. 낮췄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 안에 들어온 이윤까지도 다시 다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다 내놓고는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가지고 가냐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사실 어떻게든 간에 분양을 다 해가지고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김포시와 협의를 했고요. 한 10월부터는 경기도랑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승인 접수를 하기 전에 도하고 사전 협의들을 다 마치고 1월 13일에 정식으로 이제 승인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주민 공람을 거쳐가지고 어제 고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제가 도로 넘어가서 필요한 영역 평가를 받으면서 제가 상반기 내에 일단 용도 변경을
승인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이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 기호라고 기호를 하게 되면 이 공동주택이고 상업시설, 산업시설 기타 등등에서 쭉 해서 이게 얼마가 나오고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산업단지 얼마의 분양을 하고 이런 계획이 다 나올 텐데 그 계획을 잡았을 적에 그 산업단지 분양가도 아마 같이 계획을 잡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한번 해서 지금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그런 부지를 지금과 같이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로 공동 분양을 하고 거기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추겠다 이런 것까지 처음에 계획을 하고 이걸 진행을 하신 건지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최초에 산업단지 그 부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부지 조성의 그 단가가 너무 비싸게 과도하게 이게 비용이 지불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업 계획 세운 대로 쭉 그대로 가면 참 좋은데 일반 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사업성을 분석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특히 산업단지 사업은 굉장히 길잖아요. 요거는 이 사업은 제가 2011년에 처음에 승인 고시가 나가지고 아마 17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계속 변경을 하면서 지금 상당한 기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 변경이 굉장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숙박시설 부지도 원래 연구시설 부지였습니다. 연구시설 부지였다가 아마 14년에 이제 민간 사업자랑 PF를 만들어지면서 17년에 용도 변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이 거치면 그때 맞게 바꿔야 되긴 맞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성원가 높아지는 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사비 원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우리 시베폴리스 같은 경우 약 1조 5천억 정도가 PF되어 있습니다. 그럼 1조 5천억에 하루 이자 한 5% 6%만 계산해서 금융비용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자체가 전부 다 조성원가에 담겨서 가기 때문에 소비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뭐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뭐 땅값 올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절로 금융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재반적이 다 들어가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처음에 계획했을 때그 분양 단가가 얼마였나요? 지금 550이라고 그러시는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 분양 단가는 얼마예요? 죄송해요. 그 처음이라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550이었나요? 산업단지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23년 5월에 산업단지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관리 처분 계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막 그때 23년 5월 7월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및 단지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 관리 처분 받을 때서 한정된 금액입니다. 그때 조성원가들 다시 그런 가격은 얼마예요? 그 정도에서 죄송한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그 안에 원가 안에 뭐 건설, 도시 공사비, 그다음에 금융비, 재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 단가를 알아야 이게 말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추후로 아마 그전 단가는 우리 신문지에서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마시고요. 언론사 영정. 저죠? 뉴스원의 20. 저 뉴스원의 이시명 기자라고 하고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그 인하대 조성 협약 관련해서 예전에 그 MOA를 한번 맺었잖아요. 이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보건복지부랑 교육부 특별생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마련하시는 게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하대 메디칼 센터 이제 그 구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풍무역 세권의 이제 학교 부지를 저희가 이제 그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 된 이야기고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에 일단 미나대 어떤 참여 의향서를 받고 그다음 MOU를 쓰고 MOA를 쓴 상황까지 왔었고요. 사실 MOU나 MOA는 서로 의향 부분이 얼마나 이제 좀 강도가 세냐 정도의 차이인 거고 사실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사실 약합니다. 약한데 일단 저희가 지금 미나대가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일단 보건복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MOA 수준 가지고는 사실 정부를 상대로 일단 협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 이제 계약서 쓰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내용에 이제 플러스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는 저희가 김포시나 김포도시공사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나대 메디컬 캠퍼스가 김포시에 이러이러한 취지로 꼭 필요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다는 전문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좀 정서적으로 일단 전문을 담아가지고 좀 취지를 좀 보완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그 MOA 이후에 그 인하대학교가 저희한테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어떤 그 학교 시설이라든지 병원 시설 어떻게 그 조성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내용이 좀 더 들어가 담겨 있는 상황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의향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그 협약 체계는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보건복지부의 그 의료 개설 관련된 어떤 사전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대학원이 오면서 그 대학교 그 이전하는 데 그런 교육부 협의, 그러니까 교육부와 보건복지비 협의에 필요한 수준의 자료를 저희가 다 맞추는 겁니다. 맞춰서 그 내용을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5일 날 일단 그 인하대하고 저희가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작곡까지 다 하고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사인을 다 했고, 그다음에 인하대로 그 사인안을 가지고 가서 재단은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는 저희 사업자 PFB에 이사회 주총을 통과해가지고 서로가 아마 3월쯤에 제가 만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협약 체결식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관련해서 지금 예.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그 토지 무상 공급하고 그다음 건축비 100억을 그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했잖아요. 2024년 11월에 그 외에 뭐 쟁점되는 사안은 다 정리가 되셨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이번에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게 되면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제가 정식으로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일에 토지를 넘겨주는 정식 계약서를 쓸 겁니다. 한 단계 더 남아 있고요. 지금 협약서는 또 이제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수준으로 다 써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8차례의 어떤 그 협의 회의를 계속 하면서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됐었던 거 이제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100억 원 내에 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견은 이 부지가 좀 모양이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형화에 대해서 서로가 많은 방법을 논의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길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좀 사전 그 협약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좀 추후에 협의하자라고 담아놓고 일단 가는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두 가지 협약서 써주게 되면은 인하대학교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이제 학교 이전 관련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에 가서 의료기관 개설 관련 사전 심의를 받는 절차를 인하대가 밟게 됩니다. 인하대가 밟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린 그런 이제 100억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풀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100억이 안에 100억으로 준다고 저희 그 사업에 썼던 부분들 인정을 하고요.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추가 논의를 하자는 정도를 일단 서로 합의를 봐서 협약서를 쓰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사장님, 그 고촌지구 복합개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투자 그 환경이 변해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지속 여부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원지구 맞습니다. 네. 김포 전원지구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저희가 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 지구에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2023년 11월에 경기도에서 주거지로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제한이 또 수정됐습니다. 수정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민간 사업자들이 일단 도에다가도 일단 이의 신청을 해보고 그다음 행정 심판을 해보고 현재 다 기각이 됐고 행정 소송은 진행 중인데 1심이 며칠 전에 일단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저 사업 부지는 원래 그 지주분들 동의를 처음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목적하에 지주분들 동의를 다 받았고요. 그 동의를 받은 거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가 적격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구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에 모든 걸 지금 집이 그린벨트까지 해제 청렴에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끝까지 가든지 못 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 만든 그 일반 법인 같으면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만든 PFB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부지가 다음에 다행히 소송에서 2심, 3심에서 다시 번복이 돼가지고 다시 가게 돼서 민간 임대주택 가든지 만약에 2심, 3심에서 일단 패소를 해서 더 이상 민간 임대주택 사업 못 가게 되면 이 PFB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 LG 헬로비전 그 네. 기업 유치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시내폴리스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작한 지 이제 꽤 됐잖아요. 네. 약간 뭐 미분양도 있고 분양도 됐다고 하는데 좀 얼마나 진행됐는지가 궁금하고 동시에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고촌 복합개발지구의 대한항공 업무시설 R&D 시설 뭐 회각 소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해 부천 대장신도시의 대한항공 그 중복시설이 투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고촌 복합지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시내폴리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시설 부지가 일부 한번 시내폴리스 2021년 3월 1차 산업시설 용지 분양이 있습니다. 그때도 일부를 좀 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미분양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다행히 이제 공동주택 부지하고 주상복합 부지가 좀 규모가 큰데 그거는 이제 매각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자금을 다 받은 상황에서 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35% 정도가 현재 분양이 됐고요. 전체로 보면 35% 나머지 한 65%는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산업시설 용지의 그 분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 완성도에서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산업시설 용지에 여기에 지금 업무가 들어올 수 있는 방송통신 정보, 출판업 같은 업무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의 취지에 맞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결국 조성까지 낮춰서 분양이 되어야지만 그게 그냥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해당 기업들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사항이다. 조성공사를 낮추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아마 말씀드린 한 400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마 시내폴리스가 산업단지에서 충분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아마 가격 경쟁이 있으면은 그게 저희가 원하는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촌복합지구에 그 말씀하시는 아마 고촌복합 1지구에 아마 대한항공이 예전에 아마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대한항공한테 맺었던 MOU는 사실은 서로가 이미 거의 뭐 전혀 의지가 없다거나 서로 그 백지화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마 다른 부지에 가면서 아마 이 부지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그 중국 부분을 크게 보유하지 않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고촌복합지구는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일단 사업이 이제 해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아마 대한항공이 뭐 대장항공이나 다른 데 가면서 고촌복합지구 생지구 복합개발 사업 때문에 중복 투자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는 좀 어려운가요? 일단은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 자체는 일단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는 고촌지구라든지 아라마리나 지역이라든지 전호 시곡 쪽에 대규모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아직은 밝힌 단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네, 인천일보 박승욱 기자입니다. 시내폴리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호텔 부지로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만평 상당을 다른 정도로 지금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평당 55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으나 좀 비싼 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만평 사업 어쨌든 매각을 해서 사업 수지를 높이려고 맞추려고 이제 만평 조성해서 호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만평을 시에다가 만약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그럼 사업 수지 지금 어쨌든 조성 단가를 낮추려고 그러시는데 만평을 시에다가 기부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수지가 맞지 않고 평당 조성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정상적으로 고액
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맵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좀 죄송한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주민 공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복합시설 있잖아요. 요 부지가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부지로 변경이 됩니다. 저 부지가 변경되면 상당한 어떤 매출 증가가 옵니다. 증가폭 내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를 맞출 수 있다 말씀. 예, 예. 그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 설명회에 도시공사나 기포시는 오지 않고 시행poli스 사업장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근데 왜 기포시하고 도시공사가 빠졌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계속 호텔들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014년 10월 7일 날 유영록 시장 때 국회에서 그 채택철거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시내폴리스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생태체험 교육장, 산청 전망대, 공원 녹지, 문화예술 공간, 체육시설 이 채택성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때 논의가 돼가지고 저 호텔 부지가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당이 바뀌어서 그런지 왜 갑자기 계획 변경을 했으며 또 한 가지는 저렇게 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은 주상복합이라든가 업무용지를 사업단지를 안 줄이고 그냥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단지를 늘려서 3,200세대 정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전부 다 뭐 단가를 낮춘다, 뭘 낮춘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상으로 나와서 우리는 절대 기포시하고 도시공사는 나의 어떤 투자의 10%만 가져가겠다. 이걸 전부 해가지고 이걸 이익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도 설명회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제 저는 거기 참석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았는데 왜 도시공사는 거기 참석을 안 했는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쓰신 기사도 굉장히 사실과 다른 기사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공사가 공익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저희가 양해를 하고 사실은 언론 중재 신청 안 했습니다. 지금 둘이 하시는 말씀 다 사실과 달라요. 어제 도시공사 직원들 다 참석을 했고요. 그 내용을 다 브리핑해서 저희도 보고 근데 왜 참석 안 하셨어요? 아니 거기 가서 뭐 설명을 없었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설명은 사업자들이 하는 거고 저희 참석합니다. 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아니 잘못된 어제 거고요. 거기 주민들이 예. 김포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뒤에 앉아있지 말고 여기 나와있으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유영록 시장님께 이야기는 제가 논할 바가 아니고요. 그 논할 바는 그때 10년 전 이야기가 이미 바뀌었어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아까 분명히 변경돼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전체 사업들 놓고 설명 다 드렸고요. 숫자 부분을 대강 대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강 대응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잠깐만요. 일단 노출을 하셔야 돼요. 노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이런 보안에 대한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요. 저희 경기도의 시민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불확실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공연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불확실한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심의에 지장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숫자화되어 있고 저희가 임의를 더한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영역을 다 가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말씀 못 드린 것 뿐이고요.
대강대강 하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아니 사업이 오해가 예를 들어 아파트 3,200세대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당연하지. 주상복 주거지 바뀌니까. 그러니까 주거지 바뀌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3,200세대가 왜 늘어나는지,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환산을 해가지고 이걸 어제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앉아 우리 기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3,200세대가 늘어나서 주거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숫자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대 통합심의를 통과해서 승인고시 가게 되면 그때 제가 100% 다 오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도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나 민간 사업자분들 지금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픈해드린 거예요. 오늘 다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대강대강한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숫자화됐고요. 왜 그 주거지를 그만큼 가는 부분을 이렇게 와도 되겠느냐. 그 모든 부분 경기도랑 한 3개월 동안에 시와 같이 협의하면 다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신청을 받아 접수를 받은 게 1월 1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충분히 다 보완됐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기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듯이 어제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어떤 설명을 했으면 그 주민들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뭐 소수지만은 핵심적인 얘기만 가지고 논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제도 그런 일을 우리 도시공사나 김포시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당사자들이니까 기자들보다는 당사자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자가 나가서 설명하는 게 저희 구조상 맞는 거고요. 일단 그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설명이 좀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게 있었다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 거고요. 그 대신 어제 자리하고 오늘 자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저는 오늘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여기 민간 사업자나 우리 직원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저대로 오늘 그래도 오셨으니까 굉장히 시내토지 산업단지 전체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어떤 뭐 숫자 부분에 대강하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정확하게 원하시는 수준의 말씀을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거는 지금 타이밍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나온 질문 관련 짧게만 여쭤볼게요. 아까 풍력세권 관련해서는 김모대의 최민일 기자고요. 시내폴리스 관련해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국면에서 뭐 호텔이 없어지고 아파트만 때려 짓는다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비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승인 관련이니까 말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풍력세권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MOA를 추가로 한 2월 중에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하여튼 그 정한영 시장 때 MOA가 필요가 있단 말이죠. MOA라는 건 메모랜덤 오브 어그리먼트니까 아시겠지만 법상 분명히 그 권리관계가 생기는 이런 의도가 있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체결하려고 하시는 그게 기존의 거에 그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걸 없애고 새로 하시는 것인지 그거 답변을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예, 모든 문서는 참여 의향 쓰고 있고 MOU가 있고 MOA가 있고 어떤 계약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최근 계획에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에 무효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완성본이 온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가장 큰 차이는 법적으로 이제 어떤 바인딩이 됐다는 거고요. 지난번 MOA에 특이하게 보면 서로가 원하면 해지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런 문화는 다 없애고 서로 이제 구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저희가 인하대학교가 보건복지부나 그 교육부의 어떤 사전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취지 부분을 전문이라는 항목을 저희가 취지 부분을 저희가 대행해서 좀 개변할 수 있는 내용도 다 실었습니다. 실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인하대가 의대했던 간에 이걸 가지고 가면 정부에서 봤을 때다 이 정도면은 승인만 받으면 굳이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을 만한 수준으로 저희가 최종 MOA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최종 뭐 MOA는 아니고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예요? 예. 협약서입니다. 일종으로 말하는 뭐 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다. 제 질문은 그 마지막인데 그 이음시티 관련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답을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이음시티 간단하게 민간이 합니까? 아니면은 공사하고 같이 민관 합동 개발을 합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음시티 부분은 일단 뭐 그 공사가 먼저 했던 뭐 민간이 많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음시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현재 보면은 민간 사업자들이 낮은 감정지구라는 게 하나 있고 장기 감정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낮은 감정지구랑 장기 감정지구를 합쳐서 통합 개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가 김포시에서 일단 낮은 감정지구랑 장기 감정지구의 주민 제한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고요. 그 반려에 대해 가지고
낮은 감정지구가 먼저 그 경기도에다가 이 반려한 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취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 행정심판했었고,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라. 그래서 수용이 아니고 반려 자체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지금 다시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할 거고요. 그거 재검토가 결과 어떻게 나는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장기 감정지구는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1월, 소송을 아마 2월 초에 1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감정 소송을 걸어놨고요. 낮은 감정 심판을 통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에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가지고 낮은 감정 지역구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재검토를 하라는 어떤 권유를 받았고요. 장기 감정 지구는 이제 소송이니까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다 나오면 시가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두 사업 지역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지구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시가 결정을 할 거고, 만약 시가 그 민간 사업자들의 내용들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도시공사는 공사를 할 수가 없죠. 민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 시가 두 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반려를 한다면 그때 도시공사가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지금 결론을 기다리면 시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주민 설명에 도시공사 김포시가 왜 중간에서 설명 안 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셨거든요. 네, 그 사업자의 한강 시내폴리스라는 PFB 사업자가 있고요. 네. 그 사업을 실무로 대행하는 AMC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 설명의 모든 인허가 잡고 AMC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그 실무 당사자가 와서 설명한 겁니다. 그럼 경기도 인허가도 그 사람 들어갔나요? 사업자 명의로 받는 거고요. 실무는 설명회를 하는 그 사업자들이 경기도 승인을 받냐고. 그러면 사업을 100명이 하면 100명이 다 나가서 무대에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실무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예. 실무자가 일은 당연히 도시공사를 거쳐서 김포시장에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시장 김포시 승인 받는 거 아닙니다. 경기도 승인 받는 겁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예. 경기도 승인을 김포시장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왜 도시공사가 설명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AMC의 역할이 그 사업 설명은 AMC의 역할입니다. 네. 다 일을 하다 보니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서 올라오면 여기서는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시장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서류만 만들고 시장한테 건네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일 하나하나에 우리 공사 직원들이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 거기서 해온 그 어제 주민 설명의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네. 우리 공사 직원들이 만들어서 시장한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사나 시장, 김포시장 공무원들이 안 나갔냐 이 말이죠. 지금. 나왔을 거 더 이상 궁금하신 왜 설명을 안 했냐 이 말이죠.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 직원들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대강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말씀. 예,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중도로 화영재 기자입니다. 지금 사업별로 보면은 저기 그 PFV가 한강 시내플러스 같은 경우는 20% 80%돼 있고 다른 사업자는 50.49%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일각에서 그 민간 관내 기업체들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걸 공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 PFB나 SPC를 보면 저희가 50.1%를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시내폴리스는 저희가 20%밖에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민하고 관하고 민간 공동 사업을 할 때 그 민간인들이 투자전하는 사업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토지 수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희가 일반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토지 수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0%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1%로 가서 그게 이제 민관 공동사업,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용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산업단지에 저희가 안 들어가도 토지 수용권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더 많이 수용을 했다는 거네요. 아니요. 토지 수용권이라는 걸 가지려면은 그 공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도시개발 사업은 저희가 50%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토지 수용권이라는 걸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공익 사업에 관한 토지수용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는 굳이 저희가 50% 이상 안 들어가도 이 산업단지 사업 자체는 일단 그 수용권 가지고 옵니다. 공익 사업의 일정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장 중요한 그 토지 수용 관련돼 가지고 꼭 저희가 조건을 맞출 수가 필요 없었다.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그 당시에 왜 20% 그렇다고 해서 굳이 20% 아니고 50%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 왜 20%안 했는지 저도 사실 그 세부 내용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20%만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그 지분이라고 관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20% 들어가 있고요. 예, 다른 그러면 그만큼 그 지분율이 민간 사업자한테 그렇게 돼서 그 공사가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일단은 하나는 20%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50% 들어갔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 같은데요. 사업 리스크가 참 큽니다. 사실은 리스크가 워낙 큰 사업이 산업단지 사업이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제 그 2011년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 2단계까지 왔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크게 들어가면서 이거 지금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던져놓으면은 아마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던져놓으면 전부 다 장기 슬럼화가 되고요. 일반 경기도 미부장 산업단지 다 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제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사에서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사장님 말씀대로 그걸 바꿔 말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는 분양성이나 이런 게 좋은데 산업단지 특성상 분양률이 약하고 접근률이 약하니까 민간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는 사업을 할 때 일단 수익성이랑 그 공익성을 놓고 사업을 가지고 저희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공공 부분의 이익은 분명히 저희가 도시관리공사, 도시공사로서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익성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다다익선입니다. 저희가 민간 사업자에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 절대 없는 거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일정 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정부의 어떤 타당성 검사도 받고 또 시의 출자 동의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좀 리스크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로 들어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사업자에 더 많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더 적게 가져왔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일보 기자인데요. 도시공사 일할 문자수죠.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두 번씩 안 했으면 쓰겠어요. 예, 경기일보 양영찬 기자입니다. 이 시내플리 사업 중에서 그 산업용지고 복합용지, 용지별 분양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 이번에 변경되는 거 복합 업무 상업의 전체 면적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하대 관련해 가지고 이제 3월에 이제 협약 체결 후가 더 중요한데 이 후에 진행될 사항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는데 제가 궁금한 건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절차를 받을 건지 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시내폴리스 관련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가 숫자로 그래서 우리 그래서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인하대 메디컬 캠퍼스 부분은 일단은 인하대가 저희한테 이제 그 사업계획서라고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서로의 내용을 정리하고 사업계획서를 체결을 해주게 되면 본인들이 보건복지부랑 교육부의 어떤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서 2028년에 5개 대학원이 들어오는데 교육시설들을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2031년에 500병상을 완공을 하고 2038년에 700병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게 민하대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아마 계획대로 간다면 이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상기 병상 수급에 대해서 묶여 있는 부분 저희 그 고양하고 김포가 한 개의 진료구로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한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구역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설명을 보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래 이제 그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김포시에 있다가 최근에 그 경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종합병원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결국 경기도에 그 의료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이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공급 제한을 걸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응급 환자라든지 어떤 그 응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공공의료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약간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양하고 그 빈포를 묶어놨을 때 몇 개 병상의 숫자가 있습니다. 제한. 이 숫자는 현재는 사실은 그 법을 발표할 때는 숫자가 좀 여유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 있는 게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게 왜냐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계획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를 놓고 인하대가 이제 저희 해방선을 가지고 들어가서 협의를 해야 될 거고 문제는 이제 현재는 인하대가 이제 계획을 한다 그러면 금년 내에 일단 협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3기 병상 수급이 2027년 마무리입니다. 2027년. 그래서 만약에 2027년까지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 아마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이게 4기에서 김포시도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랑 다 노력을 해가지고 고양하고 김포를 분리해서 다른 의료 분리를 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이제 병상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재 그 정도 상황에서 인하대가 최선을 다할 거고 시에 우리 기업 유치과도 그렇고 저희 도시공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어떤 인허가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교육부가 더 어려운데. 교육부는 교육부가 더 어려운데. 네, 죄송한데 이날에는 교육부는 전혀 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은 저희가 그 의료기관 개설 새로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대학에 대해서는 그 이전 신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땅은 인천에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 주소를 하나 더 주고 조그만 하나 더 지을게. 이 정도의 변경, 주소 변경 정도의 설치 변경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날에서 이야기했던 교육부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본인이 다 검토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계획대로 될 거고 만약에 어디 한 군데라도 승인이 못 받아버리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의회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들어온다.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하는 건 27년 숫자로 예를 들자 그러면은 저희가 27년까지 3기 병상이니까 저희도 풍무역세권이 28년쯤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될 건데 그러니까 이 부지를 학교 용지로 잡혀 있는 걸 용도 변경하는 건 아주 상당한 별개건 굉장히 오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상황은 10년을 지나야 용도를 바꾸는 이 용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병원 사전 의료기관 개설 사전 승인하면서 예전하고 다르게 바꾼 게 뭐냐면 예전에 땅을 확보하고 신청을 하는데 땅 확보하고 승인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내 일단은 사전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땅을 확보해라고 국도로 절차를 바꿔놓는 바람에 제가 그 법이 있기 전부터 제가 먼저 땅을 주고 이날에 날이 풀수져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땅을 확보해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와야지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저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폴리스가 한 약 3,500여 세대, 공무의 역세권이 한 6,500세대, 만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민간이 분양을 하고 있지만 분양사무소에 수분양자들이 찾아가면 지하철 5호선이 곧 발표가 임박했다. 일부러 지금 정치적으로 결정이 났지만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숨기고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분양 현장에서는 하는가 봐요. 근데 한 만 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하게 되면 그 교통량이라는 것은 지금도 48호, 국도 48호나 김항로가 엄청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와 어떤 협조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은 사업지를 가지고 일단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공공성이나 사업성을 놓고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가더라도 항상 교통량 평가를 받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 진행하면 할 때마다 조그만 변경이 있을 때마다 시교통과의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교통정책 수립하는 분은 사실은 김포시가 아무래도 주관에서 할 거고 저희는 거기 정책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따라가는 구도가 되어야 될 거고 5호선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풍무역세권이나 시내폴리스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70만 원을 놓고 지금 잡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컴팩트 시티도 있고 또 환경개선 복합단지도 있고 또 수많은 민간 사업이 해서 한 70만 놓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드릴 수 있는 말 어떻게든 간에 또 분명히 5호선은
연장이 돼야 된다, 김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 분명히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어떤 이 정도 몇 개 사업 정도가 아니라 이제 70만을 놓고 지금 다 가고 있기 때문에 5호선이 안 들어왔을 때는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분명히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좀 부족하셨는데. 지금 5호선 관련돼서 그러면 우선 승부 검단하고 하고의 어떤 그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서로 이견이 큰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들은 내용이고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이견도 아직 조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비식값이라는 어떤 사장 규모도 좀 해결될 현안이 있는 건데 분명한 거는 시대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비식값 거고. 때문에 지금 돌아야 비식값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돈다고 해가지고 이제 돌게 되면 몇 개 역을 더서 손님을 더 많이 태우잖아요. 고객을 더 많이 태우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는데 또 그 돈만큼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환승 절차를 뭐 평면을 하자, 역수를 줄이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감사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김포시가 시가 정부하고 이야기할 때 용역사를 통해서 다 기본적으로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해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인 차원에서 그 이야기 나오시는데 김포시가 그런 의견을 검토를 안 하고 어떤 한 가지 의견을 고집하면서 좀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민들이 주시는 뭐 환승을 평면식으로 간다든지 역수를 줄인다든지 뭐 돌아간다든지 어떤 부분은 이미 김포시가 정부랑 협의하면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아무래도 뭐 100%가 안 됐으니까 조금 아직 발표 안 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저는 분명히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신문의 이규세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감정사지구 관련해서 최근 도공 관련해서 이제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도공 사업의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전 대체 출자자에 의해서 이제 도공의 통장이 압류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으로서는 공익성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좀 치명적인 오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대체 출자자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지 또 이에 대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드리게 대체 출자자 분명히 정리됐고요. 그분 혼자서 지금 본인이 정리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인데 정확한 내용을 좀 기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정사지구 대체 출자자는 분명히 전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그 통장 가압류권은 그쪽에서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가압류를 걸었던 그 TK 개발을 스스로 취하했어요. 가압류가 이미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사업을 하다가 통장에 가압류가 되는 것을 공사에서 어떤 신뢰성을 잃는 치명적인 사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은 메이저 시공사나 특히 도시개발하는 어떤 LH나 SK사입니다. 이런 일이 서다예요. 이런 걸 가지고 뭐 한 2억 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도시공사 규모에서 뭐 신뢰성을 잃었다, 뭐 운영이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도 너무 주관적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분명한 팩트는 지금 말씀 주신 그 가압류권 있잖아요. 그 가압류 걸었던 분들이 취하했습니다.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다른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도시공사 새로 개발한 CI가 CI 색깔이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당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죠. 저희 김포시가 지금 아마 시 행사를 우리 저 생각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질문 없으시면 상반기 언론인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 안 하신 분이 김포신문하고요 전원25가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차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